얼마 들어갔습니까? SK증권 특금 신탁을 통해서 3억이 예, 투자가 3억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예, 요 그림에는 3,463억이라고 되어 예, 있네요. 수익률 저기 써 있는데 몇 프로로 보이시죠? 예, 이거 뭐 예, 11만 5,345%입니다. 3억을 넣고 3년 조금 지나서 3,463억을 받았어요.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여러분, 코주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 시사 만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코인, 주식, 부동산을 합쳐서 코주부라고 부릅니다.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니 청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코주부가 최근 영 상황이 안 좋습니다. 비투에서 산 코인은 거래소 줄폐업을 앞두고 증발 직전이고, 영끌한 주식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부동산은 이생진망 수준입니다. 이번 생에 집장만은 망했다. 곡소리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가슴 아픈 부동산과 관련해서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된 불공정 특혜 의혹입니다.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예. 총리님, 그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아주 내용은 모르지만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예. 특정 금전 신탁, 저 보시면은 고객이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저렇게 채권 투자 대상을 지정해서 자금을 맡기면 수익을 돌려주는 펀드입니다. 펀드 상품. 그런데 이 특정 금전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펀드로 들어간 돈을 투자할 때 회사 이름, 즉 증권회사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예, 다음 보시죠. 자, 여기 보시죠. 바로 화천대유. 여기 보시면은 SK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런 걸 보면서 저게 SK증권이 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보시죠.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남의뜰의 지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화 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저기에 주주가 다 따로 있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돈이 특금 신탁을 통해서 화천대유가 자산 관리를 하는 성남의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누구 돈인지 모르는데 딱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바로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호 간의 관계가 자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 들어간 돈 보이십니까? 파란색으로. 지금 화면이 다시 한번 주시죠. 지금 한번 보시죠. 네, 흐름도는 보고 예, 흐름도 한번 보시죠. 왜 안 보여줘요?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SK증권 특금 신탁을 통해서 3억이 예, 투자가 3억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예, 요 그림에는 3,463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수익률 저기 써 있는데 몇 프로로 보이시죠? 예, 이거 뭐 예,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펀드 투자했는데 제가 넣은 돈 대비 수익률이 1,153%, 1,153배, 11만 5천%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봐도 보신 적 상식적으로는 뭐 좀 그러네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숫자를. 3억을 넣고 3년 조금 지나서 3,463억을 받았어요.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투자 같은 데는 잘 관심이 못 없으시고. 봤어요. 예. 다음 보시죠. 예.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천화동인 전부 같은 주소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법인 7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특금 신탁으로 들어갔는데 그 법인들이
따로 설립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주소도 똑같고 그 다음에 설립일자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이거 뭔가 연결돼 있구나. 한 사람 거 아니냐. 사내이사도 똑같습니다. 김석배 씨. 그 다음에 김만배 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잠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예, 김만배 씨라는 이름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가진 소유주신데 저 김석배 씨는 김만배 씨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청라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법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법인 전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조와 보통조로 나눠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1주를 통해서 25억을 넣고 1,830억을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7,000% 정도 됩니다. 5대 시중금융사는 KBC 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그런데 나머지 돈 1,830억과 금융사들에 대한 배당을 빼고 나머지 돈 여기 보십시오. 예, 0.5천만 원 넣어서 577억 받고 3억 넣어서 3,463억 받았습니다. 몇 프로냐? 저기 써 있죠. 11만 5,345%.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 예,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상식적이지가 않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청와대에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에 대장지구에 입주한 입주민의 피눈물 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인프라,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그래서 지금 주변 교통정체 심각한데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더니 성남의뜰에 확인해라. 송전탑 지중화 요청했더니 고소하고 압박하고 어디에 판교 대장지구 수익금이 쓰였길래 과밀합금 문제 신경 쓰고 송전탑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해하나. 그런 상황에서 판교 대장 등의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 기업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이 문제의 근간이 되는 수익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지금 만여 명 이상이 동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 청원인데 이렇게 대장지구에 돈이 들어가고 이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흘린 돈이 들어가서 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정작 그 마지막 수익은 이 화천동인, 참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첨화동인, 화천대유, 주역의 64괴랍니다. 이런 회사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까 총리님께서도 벌써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국무총리 직속 부패 예방 추진단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8억 원입니다. 이 목적 여기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한번 조사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저 성남시나 뭐 경기도에서 여기 아마 여러 가지 저 감사를 해온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없는가요? 예, 아직 의회에서도 제대로 계약서 하나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어떤 뭐 혹시 절차상 예, 저 그렇게 감사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요건 내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동인과 SK증권으로 포장돼 있는 특금 신탁, 왜 거기서 특금 신탁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억 원 넣고 3,400억 가져가게 구조를 짜놨어요. 그리고 그 특금 신탁의 가입자들 전부 법인들이고 그 법인들 한꺼번에 설립됐고 설립한 사람 동일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기에 왜 성남의 뜰에 여기다 투자를 합니까? 이 법인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은행이라든가 뭐 국민은행 이러면 뭐 제가 이해가 갑니다. SK증권으로 포장시켜 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특금 신탁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게 민영 개발을 하려다가 오히려 민영 개발이 특별한 어떤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공영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취지인데요. 공영을 했다는데 그 공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남시 공사는 1,830억까지 갔고
이 두 회사가 합쳐서 4,040억. 그리고 특금 신탁에서만 3,463억을 가져갔어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몇 번 얘기합니다, 제가.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뭐 의원님 제가 지금 뭐라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적답을 드릴 수. 제가 아주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다. 숫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그런데 지금 그 일산대교 아까 나왔죠. 예, 참 가슴 아픕니다. 2천억 원 주고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보셨습니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 알죠. 예. 아시죠? 네. 예. 어떻게 작동하는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예. 말하자면 자금을 모아서 예. 사업을 하고 그 자금이 누구 자금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요 일선대교인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아마 무슨 아마 투자사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지금 국민연금이 전액을 지분을 회수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단독 주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돈을 갖고 지은 다음에 한 다음에 예. 그 돈으로 국민연금이 진 다음에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통해서 환수 받는 방식이죠. 그렇죠. 환수 받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헌납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혹은 헌납하고서 통행료 징수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2천억 넣고 약 30여 년 동안 7천억 정도 챙기면은 돈은 한꺼번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한참 걸립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거를 30년 후 돈까지 다 합친 돈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몇 프로냐? 7%입니다. 7%로도 예, 뭐 7 내지 지금 공급 8%입니다. 수준에서는 30년 후까지 나오니까. 예. 7% 수익률 심하다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그거 이게 너무 많이 번다고.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번다고 어떻게 예. 하신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돈 주고 끝내자는 겁니다. 무료화시키고. 지금 현재 가치로 예, 2천억이 현재 가치로 그냥 예, 예. 몇 프로 수익률이냐? 7, 8% 정도. 그거 많다고. 그거 무료화시킨다고. 아마 그래서 국민연금 측도 그냥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렇죠. 사실상 배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럼요. 그래서 저는 11만 5,345%는 그냥 두고 성남에서 7%는 못 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성남시하고 직접 아마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가 밝혀진 없습니다. 바가 없다고 하지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전부 다 등기부등본 떼봤고 그리고 다 특금 신탁 다 확인했고 SK증권 전부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참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하나 은행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3,400억 이런 돈을 배당을 줄 때 이거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너무하다. 구조는 그렇게 짰지만 그렇게 자기들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3,463억이 특금 신탁 계좌 나눠서 7개로 다 들어갔고 그 신탁 안에 있는 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빼갔습니다. 법인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잘 보시고 어떻게 일반인이 펀드를 집어넣은 펀드의 수익을 11만 프로가 나오게 구조를 짜가놓고서 이게 공영개발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공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대장지구의 어떤 주민의 말씀도 한번 청원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권력이 들어가서 전후좌우를 보시고 이 상황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총리님의 적절한 그런 그 판단과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혹시 이제 감사 결과나 이런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점검해서 그 눈물을 좀 씻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 대 11만 5천 프로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해 보이십니까?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혜가 느껴지고 유착이 느껴집니다. 행정의 허점도 이용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즉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부응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